윤 대표님, 네. 이재명 대표가 예상을 깨고 조금 일찍 네. 10일 날 오늘 퇴원을 합니다. 퇴원을 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네. 퇴원 메시지를 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퇴원 메시지는 뭐 말로는 번들어란 거 하겠죠. 뭐 통합을 하자는 둥, 뭐 부산대 병원이나 서울대 병원에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뭐 국민들이 위로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왜 서면으로 하겠어요? 직접 안 하고? 얼굴이 너무 좋으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데 열흘 동안 가까이 놀고 먹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좋으니까 미안해서 또 지팡이 짚기도 그렇고. 그러네요. 지팡이 짚는다는 거. 목에 1cm짜리 갖고 또 휠체어 타기도 그렇고 뭘 연구해도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고 집으로 도망가서 숨는 거죠. 네. 우선 기자들 만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자들 하면 살 피둥피둥 찐 게 다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계속 물어볼 거 아닙니까? 곤란한 질문들. 그렇죠. 이낙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왜 헬기 닥터는 이렇게 특혜로 탔습니까? 부산대병원 옮긴 거 이거 과거에 했던 공약하고는 정반대. 이게 막 쏟아지면 할 말이 없죠. 그렇죠. 헬기 비용이라도 낼 생각 있냐? 뭐 하면 할 말이 없죠. 뭐 예? 법인카드로 내겠다 소리 할까요? 예. 법인카드 자기 마음대로 썼으니까. 예. 그리고 멀쩡하면은 당에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에 나오면은 재판 가야 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재판 안 가야 되니까 집에 가서 처박혀 있는 거죠. 히키코모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텔레그램이나 전화로 다 하는 거예요. 요새 뭐 현장 갈 필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있어요? 불필요한 거는 다 안 하는 거예요. 영상으로도 다 회의하고 그렇죠. 그러는데 뭐 공천 진행 보고 받으면 되잖아요. 네. 누구 너 빼. 누구 자객 보내. 뭐 하면 지금 자객 다 해놨어요. 지금 웬만한 뭐 국회의원 뭐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 이런 사람도 민주당에서 그래도 정봉주가 거기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의식 있는 뭐 대권 후보도 나갔고 근데 나가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겠어요. 정봉주 그 사람도 과거에 성희롱 성추행 일 때문에 출마 못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커요. 그런 사람을 대신 갖다 놓고 그래도 의식 있는 이런 사람을 쫓아낸다는 게 누가 봐도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그것보단도 지난번 이 대표 경선 때 다들 사퇴해버렸잖아요. 박용진마저 사퇴했으면 원맨쇼 할 뻔했는데 박용진이 그나마 끝까지 띄워준 거야. 그걸 봐서라도 이재명가 이러면 안 되죠. 인간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정봉주를 딱 보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내 편 아니면 다 적이죠. 그러니까 이낙연도 지금 보면은 지금 신당 한다고 하는데 너무 늦었어요. 미국 가지 말았어야 돼요. 미국 간 사이에 이재명이 다 자기 집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개항을에 출마해서 국회의원하고 당대표 달고 이낙연 없는 무주공산에서 자기 거를 자기 아성을 만들어놔, 자기 왕국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네요. 지금 와서 이낙연은 어떻게 보면 손을 못 쓰니까 쫓겨난 꼴이 된 거죠. 지금이라도 이낙연도 이재명을 상대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예? 이재명은 온갖 편법 무리수를 쓰는데 이낙연은 젠틀맨답게 한다? 그거 안 돼요.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를 들면 옛날에 병력이 야습 삼국지 같은 데서 지금 야습해야 됩니다. 적군이 텐트 치기 전에 야영하기 전에 우리는 신사라 대낮에 한다고. 대낮에서 지잖아요. 되게 짖죠. 텐트 칠 때 뒤통수를 채하거든. 솥단지 걸 때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도 지금은 일본 검술의 신음류라고 있습니다. 신음류. 일본 무슨 책에서 본 건데 상대방 사무라이 대결할 때 똑같은 동작을 한답니다. 상대방이 오른손 들면 오른손 들고 헛기침하면 똑같이 헛기침하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돌아버린대요. 그때 흔들릴 때 쿡 찔러서 죽인답니다. 전설적인 사무라이의 승리법에 신음류 똑같이 뺏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편법이나 사기치는 거를 이낙연도 똑같이 하면은 이재명을 누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재명은 그래도 나는 대도의 군자의 길을 간다. 백전백패죠. 네. 그런데 이낙연도 이재명 좀 따라하기를 하려다가 이번에 조금 이 실수를 했다고 봐야죠. 네.
뭐 그렇게 틀린 것도 범죄자가 아니죠. 뭐 44%라고 했는데 네. 그거 또 해보니까 41% 정도 되고 막 또 하나는 이 정성호가 예. 또 거기서 또 나섰잖아요. 예. 그 민주화 투쟁하고 예. 노동 투쟁할 때 예. 당신은 꽃길만 걸었지 않느냐 예.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빼고 나면 16%뿐이 안 된다 하니까 이건 나의 실책입니다 하고 또 근데 꼬리를 이낙연 왜 그걸 갖고 사과하죠? 그러니까 아니 뭐 잘못해서 44%나 41, 2%나 이런 거는 이재명 같으면 오히려 더 큰 소리 칠 거예요. 내가 뭘 틀렸냐? 숫자가 내가 수학자냐? 내가 나사 연구원이냐?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이낙연은 내가 좀 과했다고 사과를 해요. 너무 사과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기선이 제압당해요. 기가 죽어버리잖아. 꼬리 사과하는 팍 사람 내려버려. 뒤통수 치는 게 이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 생존술 이거는 상대방 약점만 보이면 무조건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 신사도구 뭐고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기는 이낙연이 되려면은 어떻게 보면 맨날 사과만 하고 이렇게 뭐가 사과예요. 그 뜻은 뭐냐면 민주당이 범죄자가 전과자가 지금 44%나 될 정도로 도덕성, 다양성이 많이 타락했다. 네. 우리 새로운 당으로 탈바꿈하자 이 뜻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갖고 뭘 사과를 해요? 수치 조금 1%, 1, 2% 낮은 것 같고. 마음이 여리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신사죠. 그렇죠. 신사지. 영광 법성포 아버지 묘소 가서 눈물 흘렸다잖아요. 그 눈물을 흘리는 거는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싸울 때잖아요. 예? 아버지 묘소 앞에서 칼을 꽂고 저 이겨서 돌아오겠습니다 해야죠. 에스카리버 같은 칼을 뽑아야죠. 근데 지금은 눈물 흘릴 때가 아니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재명이가 퇴원을 했지만 지금 상황 자체는 매우 어려운 것 아닌가. 그 중에서도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TV가 매트릭스에 의뢰해갖고 나온 여론조사 6, 7일간 했는데 거기 보면은 국민의힘은 36%, 민주당은 33%로 국민의힘은 2% 오르고 민주당은 2%가 떨어졌어요.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이제 과연 부울경 이른바 이번에 부산대병원 패싱 사건으로 여론조사가 어떻게 변할까 민심이 그게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산, 울산, 경남 쪽에 지난번에 엑스포 그 실패하고 여론이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부산 민심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재명이가 큰 도움을 줬어요. 이재명이가. 그 1점 몇 센치짜리가 그 칼집 맞은 것 같고 응급실 헬기 부르고 서울로 튀고 뭐 하는 통에 이 부산 경남 사람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선거에서 영향이 큰 게 뭐냐면 빈정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부산 경남 사람들의 빈정을 상하게 했어요. 이 자식 맨날 지역 의료니 뭐 지방 발전이라고 하면서 겨우 1cm짜리 상처 갖고 서울로 튀고 그것도 헬기까지 불러서 진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 헬기 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서울대병원보다 부산대병원이 응급시설이 더 좋아요. 교수도 훨씬 많고 부산대병원으로 딴 데서 부산대병원으로 응급 헬기가 온 적은 있어도 부산대병원에서 헬기가 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 경남 사람들이 얼마나 이 빈정이 상하겠어요. 그게 지금 설문조사 지지율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울경에서 국민의힘은 2%가 오르고 민주당은 6% 폭락을 해서 8% 차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41%에서 43%로 오르고 민주당은 34%에서 28% 떨어져가지고 15% 차가 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게 엄청난 타격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전재수연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시금 전폐했을 겁니다. 재수 이름이 재수잖아요. 재수 되게 없다고 그럴 거예요. 이재명 때문에 자기가 재수 못 붙은 거예요. 이재명 부산대병원 패싱으로 해갖고 부울경 민심이 확 돌아버린 거. 예전에 자민련 JP 총재하실 때 핫바지로는 하나 가지고 우리 충청도를 핫바지라고 했다 저쪽에서 그냥 민심이 확 돌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요.
TK까지 돌아버렸잖아요. 그때 대단했죠. 예, JP가 또 일부러 힘없는 표정으로 연단에 서가지고 예, 우리를 핫바지라고 그래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이 뭐요 그랬거든요. 뭐요? 맞아요. 있을 수가 없다고. 충청도 사람이 한번 발동 걸리면 늦게 그 발동이 걸렸었지. 무섭죠.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도 예. 1930년 이후 뒤편에 일제 후반기에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한일 합방된 걸 실감을 못 하다가 나중에 이놈들이 우리나라를 먹었어 하면서 그렇게 독립투사가 단재 신채호, 뭐 김좌진, 윤봉길 줄줄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 경남도 과거에 부마 항쟁 뭐 이런 네. 거 저도 부마 항쟁 때 전투경찰로 그쪽에 근무했었거든요. 그쪽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렇죠. 네. 열받으면 가만 안 네, 있죠. 우리 나라 중에서 가장 열정적인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광주 전남하고 부산 경남이에요. 거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화끈해요, 화끈해. 또 북도 쪽은 조금 사람들이 좀 신중해요. 전라북도, 경상북도, 예, 충청북도. 예? 충청북도보다는 충청남도가 더 다혈질입니다. 예. 그럴 정도로 거기서 그래서 예. 의병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많이 나왔잖아요. 나오죠. 예. 예, 북도 사람들은 좀 더 점잖고 예,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부산 경남에 가뜩이나 부글부글 끓는 심장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이재명이가. 예, 거기다가 헬기 타고 가는 거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예? 거기 기관총 있으면 헬기 쏘고 싶었을 거예요. 부산 경남 사람들이. 그게 지지율로 이게 반영이 된 거죠. 저 이거 총선까지 회복 안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못 이길 거예요. 엄청나죠. 예. 서울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38, 예. 민주당 28로 10% 차이가 예. 났습니다. 예. 경기 인천도 국민의힘이 31, 예. 민주당이 34, 예. 확 좁혀졌어요. 예. 3%. 그렇죠. 오차 범위내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에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열을 그렇죠. 받은 거예요. 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정말 하급 인간이에요. 하류 인간이에요. 예. 이런 부산에서 그런 사고를 당했으면 의식은 한 번도 잃은 적이 없거든요. 1cm 갖고 뭘 의식을 잃었겠어요. 예. 아 뜨거 정도겠죠. 이때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죠. 예? 부산대병원 입원해서 거기서 수염도 좀 기르고 그 문병 오는 사람도 맞고 예. 하면서 부산 경남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때문에 제 목숨이 살았습니다. 제 남은 정치 인생은 이 지역을 해서 저는 뛰겠습니다 하면은 부산 경남 사람이 다시 볼 텐데 헬기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 예. 거기다가 앞서 얘기한 대로 선거법도 이 비례대표 네. 병리병으로 밀어붙이다가 네. 새 총리 네. 원로들도 다 반대를 했지. 당내에서도 저항이 만만치 않으니까 지금 물러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유성정당 또 만들어야 하잖아요. 네, 본인이 그거 절대 만들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죠. 이것도 타격이 크죠. 그렇죠. 뭐 일구이연하는 거. 예, 말로는 뭐 시민사회 연합 비례정당을 만든다는데 그게 뭐 4년 전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재명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는데 그게 본인이 자초한 거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꼼수와 편법과 맨날 그 뒤통수 치는 것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산 테러 당했을 때 이거를 자기한테 국면이 유리하게 전개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헬기 타고 도망가는 모양을 연출함으로써 선거를 망친 거죠. 예.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헬기 스캔들이랄까 헬기 사건이 이재명 정치를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결과를 빚을 것 같습니다. 그런 테러가 있으면 안 되고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동정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불러일으켰잖아요. 예. 그걸 해야 되는데 헬기 하나 때문에 완전 망한 거예요. 예. 그 뒤늦게 민주당 뭐 서영교 의원이니 여러 명이 나와서 배우를 밝혀라. 김구 선생, 몽양 여운형 선생 같이 뭐 배우가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니까 그 누구죠? 그 칼럼니스트 진중권 씨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이가 김구면 나는 소크라테스다. 아니 비교할 걸 해야죠. 그러니까 김구, 여운형, DJ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무슨 지금 배우에 대해서 경찰이 숨길 게 뭐 있겠어요. 근데 배우 밝기라고 자꾸 하는 거는 지금 이재명 쪽에서 원하는 답은 그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개입된 테러 조직이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죽을 뻔했다. 이거를 자꾸 띄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범인 김모 씨 검찰이 송치를 하고 경찰이 오후에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한다는데 지금 동아일보인가에 보니까 이 붉은 무리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천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뭐 이렇게 주요한 범행 동기로도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붉은 무리를 뭐 2개 무슨 이렇게 지목까지 했다는데 뭐 개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본인의 확신범이지. 그렇죠. 그 사람이 무슨 이 국민의힘이라든가 여권에서 무슨 공작을 해갖고 정치 공작 옛날에 DJ라든가 여운형, 김구 같은 그런 어떤 정치 공작성 그런 것은 전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수사 전문가 아니라고 보통 사람이 보더라도 그건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뭐 특검하고 국정조사 얘기는 웃기는 거죠. 이게 뭐가 나올 게 있겠어요.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테러나 여러 가지 뭐 뒷 배경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당 적이 있었는가 밝히라 그러는데 그 당 밝히는 순간 징역 3년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밝히면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민주당에서 우리 당에는 언제 입당했다가 언제 지금까지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히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뭐 우리 밝혔으면 없잖아요. 그럼 국민의힘도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경찰 보고 밝히라고 그래요? 경찰은 밝히는 순간 징역 3년인데. 예? 그러니까 뭔가 음모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공작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경찰이 축소 왜곡 수사를 한 것처럼 지금 몰고 가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뭐 김구 선생 몽양 여운형 선생 뭐 거의 케네디급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처해졌다고 하는데 지금 봐요. 병원에서 형근택 그 징계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커트칼 피습 사건 때 했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오버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오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 정치에 유리하게 거기에 전유대가 뭐냐면 김어준 같은 그 왜 돌대가리 유튜버들 있잖아요. 음모론도 말도 안 되는 음모하고 그걸 또 진짜인 줄 알고 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돌대가리 지지자들 그 돌대가리들이 우리나라 정치를 이렇게 아주 바닥으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 양식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걸 제대로 보는 게 우리 역사적인 의무고 우리 사명이죠. 그렇습니다.